노보스 인더스트리.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수입니다. 네. 오늘 하는 차는 기아 자동차 K3. 사장님, 왜? 그 아반떼 얼마 전에 했었는데 그 아반떼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요. 똑같은 차지. 오늘 리뷰 포인트는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사장님 그 아반떼하고 K3하고 아반떼 얼마 전에 찍었잖아요. 한 3주 됐지. 이렇게 빨리 시작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게 되게 리뷰어로서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같은 플랫폼에 같은 파워트레인이란 말이야. 완전 똑같아. 이면 세팅값의 차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보는 관점에선 그거야. 현대는 자기네가 먼저 주도적인 개발을 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현대 입장에서 준중형 시장이 옛날보다 판매나 전체적인 어떤 포지션이 많이 내려간 것도 사실이고, 근데 대부분 보면 현대는 라인업을 나누면서 일반 모델은 포용적인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소나타 터보라든가 아니면 아반떼 스포츠를 따로 만들고, 기아 같은 경우는 아예 일반형으로 나가는 게 약간 스포티한 세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도 보면 K3가 아반떼랑 완전히 똑같은데 가만히 몰아보면 주행이 탱탱해요. 근데 이 탱탱함이 진짜 스포츠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댐퍼 스프링 서스펜션 구조가 거의 같단 말이야. 그러면 세팅값을 갖고 사람이 느끼는 체감을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 세팅값이 고유의 현대가 먼저 지향하던 세팅값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인위적으로 스포츠하게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해. 근데 사람들은 이 차이를 쉽게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스포츠한 운전을 좋아하면 K3가 좋다라고 하는 거고, 보들보들한 차가 좋아하면 아반떼가 좋다고 하는 거야. 근데 고유의 지오메트리 값을 바꿨을 때 누가 이득을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나는 오늘 그 부분에 리뷰 포인트를 두고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다른 거는 아반떼에서 다 보여줬으니까 굳이 중복해서 리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무슨 어그로꾼이야? 내가 무슨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씨발 그럴 필요는 없잖아. 핵심만 조지는 거죠. 핵심만. 갈까? 가면 되잖아. 봤지? 네. 그거야. 연출의 기재. 이럴 줄 알고 미리 찍어놨지 내가. 처음부터 존나 달리는 거 왜? 와. 이건 예정이 없었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스포티한 거 같잖아. 네. 사실 좆도 없어. 속도 별로 안 높았어. 그냥 연출이야. 연출. 이런 차에서 뭐 음악이 뭐 오디오가 좋은 건 아닌데 그냥 들어보는 건데 음질이 별로다. 처음부터 살짝 쐈던 이유는 내가 이 차를 받아서 타보고 뭐하고 했을 때, 일단은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는 모든 세팅값이 똑같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디자인이 다르다 그래도
현대자동차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겠지. 진짜 네. 기아자동차가 완벽하게 점수가 높지 않는 이상은 그 외모에 대한 점수가. 네. 근데 이 급에서 외모가 완벽하게 좋으려면 엄청난 또 디자인 비용을 써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 코스트가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차란 말이야. 얻어 걸리기 전에는 디자인이 끼짝나게 나오기는 어렵단 말이야. 네. 그러면 판매 간섭을 피하기 위하려면 목적성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야. 소비자들의 취향이 갈라지게. 가장 소비자들의 취향이 많이 갈라지는 부분이 스포티한 거냐 안락한 거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고급스럽게 갈 것이냐 스포츠하게 갈 것이냐. 네. 기아 자동차는 스포츠함을 선택한 거고 현대자동차는 고급짐을 선택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마감재에서도 미묘하게 차이들이 나. 네. 그래서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노면에서 들어오는 소음이라든가 엔진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억제 능력이 아반떼가 더 뛰어나. 몰아보면. 그리고 이 차주분도 아반떼를 타다 이걸 탔을 때 얘가 뭔가 더 차가 재밌다라고 느끼는데 그건 맞는 거야. 얘는 지금 스프링 레이트는 정확하게 아반떼보다 한 15% 이상 20% 가까이 탄탄하게 돼 있고 스프링 레이트가 네. 많이 탄탄하고 댐퍼도 박 사장은 지금 바꿨을 걸 수도 있고 안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어설픈 회사면은 개인의 조그만 튜닝샵이나 이럴 때는 스프링만 바꿔가지고 느낌을 바꾸기도 하는데 제조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아. 어차피 한번 만들어서 쫙 팔아야 되잖아. 네. 그럴 거면 어설프게 스프링 레이트만 바꿔갖고 가진 않는다고. 그렇게 됐을 때는 최초 이 차를 개발할 때 같이 연구 개발됐던 지오메트리 세팅 값에서 네. 스프링만 바꾸고 가는 건 굉장히 하급 기술이거든. 댐핑 압력도 같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 차를 타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훨씬 더 스포티하고 재밌고 뭐 더 차가 잘 갈 것 같은데 붕괴 속도는 얘가 더 빨라.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 아반떼를 타는 사람이 더 차를 안 날리려고 억제를 하게 돼 있어. 차가 더 많이 기울어지거나 더 푹신푹신하니까. 근데 고래 버틸 때는 아반떼가 조금 더 잘 버텨. 왜냐면 얘는 약간 더 딱딱하게 버티기 때문에 한 10km, 15km 정도 약간 더 높게 코너를 돌아갈 때 심리적으로 운전자한테 안정감을 주거나 운전자한테 스포티함을 주는 거지 차 자체의 운동 성능이 뛰어나진 않아. 이 차 자체의 운동 성능이 뛰어나려면 서스펜션의 구조가 일단 좋아야 되고 얘는 무게 배분이 거의 7대 3이야. 68대 32 정도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운동 성능을 더 좋게 하려면 아예 서스펜션을 뜯어 고친 거나 1차적으로 제일 좋은 건 타이어를 더 좋은 걸 끼면 돼. 타이어를 더 좋은 걸 끼면 되는데 타이어가 더 좋아지게 되면 일단 연비도 많이 떨어질 것이고 코너에서 어느 순간 얘가 만약에 타이어 그립이 되게 좋잖아? 그러면 어느 순간 오버야. 언더가 아니라 어느 순간 오버로 갈 수가 있어. 타이어 그립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지오메트리나 무게 배분의 특성이 좋지 않은 차는 너무나 좋은 타이어 접지가 좋은 타이어를 껴도 안 돼. 그러면은 앞부분이 못 미끄러지고 만약에 버텼을 때 여차 잘못하면 앞에 무게 편향이 심하기 때문에 여차하면 오버로 작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급은 타이어도 적당한 급을 껴야지 너무 센 타이어를 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이 차가 현재 아반떼랑 이 차의 가장 큰 차이야. 내가 아무리 몰아보면 몰아볼수록 탱탱하고 뭐하고 그러니까 이게 젊은 친구들이 어떨 때 타면 야 K3가 훨씬 더 탱탱하고 좋아 이러는데 그건 그냥 기아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의 목적 컨셉이 다른 거지. 아반떼는 그 급에서는 그래도 좀 고급지고 안락하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그리고 K3는 그냥 좀 뭐 경쾌하게 타는 느낌? 그리고 만약에 이 차가 아까처럼 내가 막 잡아 돌리고 코너를 하고 탈출해서 딱 악셀을 밟고 나갔을 때 지금처럼 악셀을 딱 밟았을 때 빡 나갔는데 RP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리만 존나 나고 아반떼처럼 차는 잘 안 나가고 아까 하체 오리기에서도 박 사장이 저번에 아반떼 설명할 때 잘못했다는 듯이 얘는 RPM이 2000 이렇게 3000 내외에서는 엔진이 쓱 두껍게 이렇게 배기량 대비 트윈 그 외부의 포트 분사식으로 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두터운 느낌의 꽉 찬, 몸쪽 꽉 찬 직구 느낌의 이 토크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봤자 토크가 뭐 15점 몇이야. 네. 없는데 네. 그래도 운전자한테 느껴지기에는 좀 나오는데 왜 4000rpm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엔진이 소리만 내고 별로 없냐? 엔진 세팅 자체도 그렇고 뭐 밸브의 오버랩이라든가 뭐 진공 가격에 의한 밸브를 컨트롤해서 캠축이 먼저 열리게끔 뭐 밸브를 먼저 열리게끔 뭐 어떤 기술이 늦더라도 얘는 모든 세팅이 3000rpm 밑이야. 그러니까 4000rpm을 넘어가면 네. 엔진이 제대로 된 능력 발휘를 못하게 돼 있어. 네. 세팅을 그렇게 안 했고 더군다나 아까 흡기 인테이크도 그렇게 길게 순정인데 그렇게 길게 뺀 거는 네. 모든 걸 2000, 3000rpm 미만에서 다 게임을 끝내겠다라는 거야. 아까 박 사장이 지적한 게 정확히 맞아. 흡기의 인테이크 관 앞쪽에 뭐 에어 필터 있는 전에도 이렇게 모든 관을 길게 빼버리게 되면 유속의 흐름에 질서 정연함은 있을지언정 고 RPM에서 막 공기를 빨아당길 때는 엄청난 저항에 의해서 엔진에 공기가 많이 못 가. 엔진에 공기가 많이 못 간다는 건 연료를 많이 뿌리면 뭐해? 산소가 부족한데.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차는 연료를 많이 뿌리게 세팅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런 차는 차라리 드라이브 모드 셀렉을 에코 모드에다 놓잖아. 에코 모드에다 놓고 이거를 살살 타고 다니면 힘은 약간 뒤처질지언정 웬만한 상황에서는 연비가 15, 16이 그냥 나오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1600cc 가솔린 엔진이고 크게 불편하지 않게 차가 달리는데도 연비가 15, 16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게 이 차 엔진과 이 CVT 미션과 흡기관, 그 다음에 전자 제어 로직 모든 것들이 맞물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때 아반떼 할 때도 얘기했지만 현대 기아 자동차가 요번에 새로 만든 이 트윈 포트 분사 방식의 이 엔진과 CVT 미션은 정말로 다가오는 환경 규제와 연비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만든 엔진이야. 그러니까 이 엔진은 현재 재미나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가 없는 거야. 네. 오로지 환경 규제와 연비 규제에 세팅을 한 거야. 그리고 더불어 이 차에 달려있는 CVT 미션은 아반떼하고 프로그램 로직이 거의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차이를 두지 않은 것 같아. 네. 근데 내가 그때도 아반떼를 몰아보고 이번에도 얘를 몰아보면서 느낀 건 이 CVT의 종착점은 하이브리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에 하이브리드가 묶였을 때 이 CVT는 현재 굉장히 다단 변화에 대한 프로그램 로직을 되게 현대기아가 잘 정돈을 해놨어. 네. 그래서 운전하면 운전할수록 CVT 미션 치고는 괜찮다. 기어 변수에 이질감도 없고 뭐 약간 먹먹하거나 멍청하거나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다 하이브리드를 묶어버려서 초반에 전기 모터가 들어오고 내가 아까 달렸을 때 훗발에 모자르는 것들을 전기 모터가 서포팅을 해주면 야, 꽤 괜찮아지겠다. 그리고 지금 외부에서나 정차돼 있을 때 정체 구간 이런 데서는 미묘하게 엔진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달릴 때는 아반떼랑 똑같이 엔진에 관련된 소음은 아예 없어. 아예 없고 얘는 하부 바닥에 그때 내가 아반떼랑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어디에서 현대가 꼼수나 기술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주행 중 하체 소음은 얘가 월등히 많아. 그리고 그거에 또 하나 거들어주는 게 단단한 스프링 레이트와 단단한 댐퍼 세팅이 더 운전자한테 몸으로 느껴지는 잔진동을 선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반떼를 타다 이거를 딱 타면 많은 부분이 다름을 느낄 수 있어. 예. 근데 나라면 얘가 완벽하게 운동 성능이 좋지도 않을 뿐더러 구조 특성상 그리고 운동 성능을 낼 수 있는 마력도 아니고 120마력, 토크 15점 몇 이런 차가 이렇게 할 바에는 나 같으면 아반떼를 사는 거지. 근데 디자인은 네가 볼 때 디자인 뭐가 더 낫냐? K3요. 근데 나는 K3가 앞에 이렇게 은테두리로 이렇게 흡기 그 라디에이터 한 거 그거만 빼면 K3 디자인이 월등히 난 것 같고 아반떼가 너무 역대급으로 진짜 아반떼가 디자인이 HD 아반떼도 디자인 별로였거든. 네. 아반떼가 HD 디자인과 이번 아반떼는 디자인을 망했다 라고 난 표현을 하고 싶고 계기판은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아서 뭐
판독에 있어서 아반떼가 계기판 판독도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네. 핸들도 나는 아반떼가 더 나은 것 같아. 핸들의 조작편이 있어. 근데 이 크기라든가 이렇게 살짝 말린 거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핸들에 대한 운전자와의 인체공학적인 부분도 아반떼가 낫고 지금 그 차량 내가 2, 3주 전에 리뷰한 차량 이 차량 가격대가 3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지금 옵션이 거의 똑같아. 아반떼도 거의 이렇게 돼 있었고 여기에 차선 네. 잡아주고 어댑티브 크루저 같은 기능이 여기도 있는데 네. 근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준중형을 사는 젊은 친구들이나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이 이 차에 달려있는 이 많은 내가 아반떼 리뷰할 때도 이걸 칭찬을 했단 네. 말이야. 이 가격에 되게 많은 전자장비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보고 아 정말 축복일 수도 있는데 이 차 이거보다 비싼 차를 안 타본 사람들이 이 차를 타보고 여기에 달려있는 이 전장 장비를 써보고 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나 전 세계 자동차가 이런 전자장비의 기술이 갈 길이 멀었구나 라고 생각할 거야. 왜냐면 얘나 아반떼에 달려있는 건 굉장히 이 탐지 범위가 짧고 그 다음에 굉장히 부족해. 그러니까 뭐 비트수로 따지면 수입차나 조금 중간급 수입차나 우리나라 좀 고급 이 좀 세단 좀 비싼 세단에 들어간 게 한 64비트 정도 된다라고 하면 얘는 16비트 정도 되는 거야. S클래스나 7 시리즈 같은 거에 들어간 건 128비트.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야. 내가 이걸 해보고 도대체 이거를 믿고 달릴 수가 있나. 이렇게 보면 지 마음대로 그리고 직진도 똑바로 못해. 갈짓자로 운전해 차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차선을 정확하게 지가 못 잡고 가. 이건 뭐냐 데이터 값이 부족한 거야. 이 현대 기아 자동차가 2,100만 원에 살 수 있는 이 차에 이런 것들을 넣어준 건 너무나 고마운데 나는 사실 안 넣어주니만 못한 짓을 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이게 아반떼 대비해서 중간 부분은 거의 아반떼도 잘 만들어져서 모르겠는데 이게 앞쪽에 댐퍼 스프링을 얘네가 약간 단단하게 하면서 앞쪽에 이거는 그냥 추정이야. 본딩이나 접합 부분을 기아 자동차가 조금 더 손을 봤을 수도 있어. 왜냐면 선회를 하거나 급브레이킹 같은 거를 때렸을 때 아반떼보다 뭔가 미묘하게 차이가 나. 이게 결코 댐퍼와 스프링만의 차이 같지는 않아. 뭔가 잡기술이 들어갔어요 현재. 근데 그거를 뭐 박 사장은 본딩을 더 두껍게 해가지고 조금 더 뭐 비틀링 강성이나 차체 접합에 대한 뭐 강직도를 조금 더 올려줬을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된 게 아닐까 싶고 의자는 같은 것 같은데 얘가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요추는 불편해. 근데 얘도 이제 내가 아직 뭐 300km 막 이렇게 장거리나 사실 이런 차 타고 장거리 가는 거 내가 싫어한단 말이야. 안 하는데 얘도 지금 아반떼랑 비슷해. 의자가 이 부분이 어딘가가 아반떼보다는 조금 난 것 같긴 한데 얘도 유추를 받쳐주는 부분은 약해. 왜 우리나라 이런 준중형들은 이 유추 부분은 여기거든? 왜 여기를 말랑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여기가 단단하게 잡아줘야 사람이 안 아픈 거거든. 여기가 지금 이렇게 푹 꺼지잖아. 이래갖고 지금 유추가 아픈 거야. 왜 저기를 단단하게 안 해주는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기 딱딱하게 해주면 좋은데. 자, 그리고 이제 가속을 하면 엔진 세팅이나 미션 세팅은 진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타지 않는 이상 이렇게 내가 시간차를 두고 탔기 때문에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 느낄 수가 없고 연료 분사에 있어서 드로틀 반응의 연료 분사를 얘가 살짝 다르게 세팅했을 수도 있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느낌이 내가 악셀을 밟는 값보다 얘가 RPM이 치솟는 느낌이 얘가 아반떼보다 빨라. 그거는 얘가 엔진 성능이 좋은 게 아니고 연료 분사에 열리는 값을 바꿔놓은 거지. 그러면 달릴 때 기름을 더 먹는단 말이야. 얘가 달릴 때 일단은 컴포트 모드 일반 모드에다 놓고 달리면 그래서 그 부분도 뭐 큰 차이 안 나고 조작 편의성은 이것도 나는 아반떼가 더 나아. 모양을 이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버튼의 형상이나 이런 것들은 버튼의 재질 느낌은 그리고 버튼 크기가 아반떼가 조금 더 작은 것 같거든. 아반떼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 아반떼 느낌이 좋고 기어 노브는 얘가 더 좋아. 아우디 빌 나잖아. 아우디 같은 느낌으로.
이런 느낌 좋지. 이건 딱 손을 얹고 가기에도 좋은 거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얹으면 여자친구가 또 손을 딱 잡고, 손 잡고 가다 여자친구 이렇게 싹싹 만져주고, 그런 거는 이게 더 좋은 거지. 이런 거 아주 좋아. 그리고 얘가 어차피 A 필러는 똑같이 내려갔을 거란 말이야. 네. 그 사이드 미러는 지금 다르게 생겼는데, 사이드 미러를 양옆으로 더 넓게 보이는 건 얘가 아반떼보다 좋아. 사이드 미러의 느낌은 얘가 더 좋고, 네. 그리고 악셀레이터, 악셀하고 브레이크 패들은 뭐 거의 똑같고 또 의자의 높이도 거의 똑같고, 그리고 소재는 아반떼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이런 플라스틱 재질이나 이런 게 아반떼가 훨씬 더, 나는 아반떼를 탔을 때 일본차 느낌, 네. 뭔가 좀, 근데 얘는 그냥 뭐 국산 기아차 느낌. 그래서 아반떼가 나는 조금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까지가 내가 아반떼랑 비교하는 모든 거고, 네. 사실 이걸로 이 차는 리뷰가 끝이야. 왜냐면 다 똑같잖아. 네. 똑같고 주행 느낌 다른 걸 내가 다 알아버렸잖아. 네. 그럼 여기서 뭐 더 뭘 보여줘야 돼? 억지로 리뷰를 하는 건 안 맞잖아. 이미 다 똑같고 차이 나는 부분을 내가 다 눈치 까버린 거야. 네. 눈치를 다 까버렸고, 나는 확신해. 댐퍼도 다르고 스프링은 무조건 다르고, 그리고 브레이크나 이런 세팅은 댐퍼가 조금 더 딱딱하니까 얘가 이제 급브레이크를 때렸을 때 쭉 가다가 얘가 더 이렇게 앞팔가 살짝 미끄러지는 값이 더 있는 거지. 네. 왜? 더 딱딱하니까 아반떼보다는 노즈 다이브 값이 더 적다라고 보는 거지. 네. 조금 더 딱딱하니까. 근데 이것도 얘도 고속 섹션에 들어가면 똑같고, 오히려 더 아반떼보다 젊은 친구들이 더 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더 위험한 상황은 더 생기겠지. 왜냐면 이게 스포티한 느낌을 네. 계속 주니까 차가. 근데 브레이킹은 아반떼보다 좋은 것 같다. 딱 밟았을 때 느낌이. 어제 150에서 밟았을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100km 내외에서는 얘가 좀 더 잘 듣는 느낌? 150 정도에서는 비슷해. 네. 근데 체감적으로 아반떼보다 운전자가 덜 불안함을 느끼지. 덜 꼬꾸라지거든. 네. 근데 덜 꼬꾸라지면 뭐해? 제동거리는 거의 똑같은데. 근데 아반떼는 진짜 사정없이 꼬꾸라지잖아, 걔는 차가. ABS 되게 빨리빨리 들어오지. 네. 비상등 막 들어오고. 그건 왜 그런 것 같아? 앞쪽에 무게 편향이 심해서. 근데 아반떼처럼 꼬꾸라지진 않잖아. 네. 근데 미끄러지는 건 똑같아. 꼬꾸라지면서 안 듣느냐, 미끄러지면서 안 듣느냐. 그놈이 그놈이다. 근데 내가 봤을 때 K3는 젊은 친구들한테 사고를 유발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정말 이 차를 타면 자기 차의 운동 성능이 되게 좋은 줄 알 것 같아. 네. 그리고 얘는 브레이크 튜닝 잘못하면 사정없이 그냥 스케이트보드 타듯이 날아갈 것 같아. 이 차를 타는 친구들이요, 누가 브레이크 튜닝 했는가? 막 이러면서 누가 노사장 허락도 안 받고 브레이크 튜닝 했는가? 막 이러면서. 이거는 브레이크 튜닝하면 안 돼. 얘는 브레이크가 살짝 안 들어요. 브레이크 잘 들면 그냥 쫙 미끄러질 것 같아, 잘못 들면. 근데 이 MPI로 돌아간 이 엔진이 네. 나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훨씬 맞다라고 봐. 그냥 이렇게 달릴 때는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이게 지금 엔진 마운트가 내가 아까 되게 약하게 돼 있다 그랬잖아. 엔진을 잡아주는 게. 네. 그래서 이렇게 RPM 올라가서 4000 되면 이 떨림이 그래서 오는 거야. 이 엔진이 세게 움직일 때 엔진 마운트가 엔진을 정확하게 제어를 못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4000rpm만 정도만 되면 엔진의 이 움직임이 다 들어오는 거야. 네. 원래 그냥 엔진 혼자 돌게 냅둬야 되는데, 엔진이 도는 전체적인 진동, 이거를 그냥 계속 차 안으로 도는, 이게 그냥 굉장히 싸구려 차, 옛날 차들이 쓰는 수법이지, 이게. 차는 약간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데 엔진은 정말 힘이 나지 않고, 그나마 진짜 다행인 건 현대기아가 이번에 CVT 미션을 잘 만들었다는 거지. 어떤 상황에서도 미션은 노사장한테 멍청함을 드러내지 않잖아. 까이지 않고. CVT 미션이 이렇게 작동한다라는 건 대단한 거야. 네. 옛날 일본 CVT들도 하나도 이렇게 작동한 적이 없어. 언제 이렇게 CVT 미션 값에 대한 기술이 축적이 된 거지? 얘네 CVT 미션 별로 안 팔았는데 되게 CVT 미션 값이, 이게 수동 모드에 놓고 타도
변속하는 느낌은 안 들어오는데 단계 변화의 느낌은 운전자가 느낄 수, 이게 되게 기술이야. CVT가 이걸 갖기가 되게 어렵거든. 네. 근데 얘가 지금 정확하게 이걸 딱 갖게 해놨어. 7단까지의 변속 느낌을 딱 주게. 8단? 8단도 들어가네. CVT 8단까지 나누는 거? 8단까지의 단계 변화를 해놓은 거야 지금. 네. 거의 6, 7, 8단은 거의 단계 변화를 주지 않았어. 거의 단계 변화를 주지 않고 5단, 6단에서는 기어비가 차이가 나는데 7단, 8단은 굉장히 그게 작아. 그냥 저기만 해놓은 건데 어차피 얘는 뭐 기어가 따로 있는 건 아니. 근데 정말로 진짜 나 현대 이 CVT 미션이 지금 토크 대응이 안 돼. 그래서 20토크를 넘게 받아들이지를 못해. 얘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이 CVT 미션의 내구성을 확보를 해가지고 이 토크를 30 이상을 받게 해주면 이 미션이 많은 차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현대는 이 미션을 잘 만들었어. 현대 기아자동차는 요거 하나 딱 칭찬할 만하네. 그리고 이 차에 아반떼도 그렇고 이 스마트 크루저 기능에서 치명적인 단점은 이 스마트 크루저를 잡고 핸들이 자동 보타를 치면서 가다가 코너에 들어가면 자동 기능이 풀려. 코너에 왔으면 코너를 나갈 때까지는 잡아줘야 되는데 코너 진입해서 꼭 코너 중간에서 이게 풀려버려. 되게 안 좋은 거거든. 전자제어가 차라리 코너에서 아예 안 되던가 아니면 코너에 들어갈 때까지 지가 핸들을 이렇게 잡고 갔으면 코너를 나오고 나서 직발 구간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항상 코너의 중간에서 이 자동 운전이 끊겨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거 믿고 이렇게 뭐 카톡 보내다 그냥 또 날아가는 거지. 이게 지금 자동 잡아주고 가잖아. 불 들어와서. 그럼 이렇게 이제 코너 들어간다? 이게 가다가 지금 이거 봐. 코너에서 꼭 지가 끊어지잖아. 코너에 들어가다 지가 코너를 계산하기가 좀 거시기 하면은 그거 뭐 그냥 꺼지잖아. 넘어갔잖아. 죽는 거야. 죽는 건가? 그러고 그냥 가는 거야 이거. 이게 뭐냐? 얘네가 데이터 값을 되게 싸게 소프트웨어 로직을 만들어 놨다. 이러면은 만약에 이 차를 타는 이 비싼 차를 안 타본 젊은 친구들이 에이 자율운전 아직 멀었어. 그거 믿고 안 돼. 막 이럴 거 아니야. 사실은 원래 다른 차들 잘 돼. 근데 얘만 안 되는 거야 아반떼랑. 그러니까 이런 게 나는 안타까운 거야. 처음부터 이런 차를 접하는 뭐 초보 운전, 물론 초보 운전자들이 이거 믿고 사고 날까 봐 이렇게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안 좋아.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근데 차값이 싸니까 이런 거 갖고 흠 잡는 것도 존나 쪼잔해 보이지 않냐 사람이. 할 게 없다 차가. 너무나 똑같은 차에 그냥 세팅값만 다른 걸 리뷰하려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이거는 일부만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리뷰를 억지로, 왜냐면 기아 K3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아반떼랑 사실 이건 같이 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뭐 타이밍이 안 맞아서 따로 했는데 안 되는 거를 억지로 우리가 뭐 조회수로 뭐 광고를 뽑아 먹으려고 억지로 영상을 만드는 거는 이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짓이거든. 같은 거를 뭐 다른 말로 뭐 여자 얘기만 해? 아니면 뭐 떡 얘기해? 그럴 순 없잖아. 요새 뭐 노보스 인더스트리 잘 되고 있고 뭐 예전 회사하고의 법정 공방도 지금 잘 되고 있고 뭐 쇼핑몰부터 해서 뭐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그만하자 리뷰. 오늘 또 우리 또 노보스 인더스트리 전체 회식인데 회식이 있을, 여러분 절대 우리가 또 회식 때문에 리뷰를 건성건성 꽁으로 먹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파악할 걸 다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저희가 또 더 좋은 양질의 컨텐츠와 회사 경영 이런 것들에 의해서 회식도 사실 중요해요. 중요하고 이거는 저는 정확하게 소비자들한테 알려드릴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려드렸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스케치할 때도 우리 구봉왕 감독이 더 정성스럽게 스케치를 해서 볼거리도 많이 제공한 거니까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기 있기 없기 오해 안 하기, 그리고 우리 영상은 언제나 그렇듯 공정하게 풀악세 총평에서 뵙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 사장입니다. 기아 자동차 K3 리뷰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하네요.
리뷰가 좀 짧았거나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아반떼랑 너무 많이 같아서 똑같은 거를 중복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가장 도드라지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승차감 부분이죠. 그리고 주행 특성인데 차의 전반적인 포텐셜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가 더 뭐 성능이 좋다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 운전자가 느끼는 탑승객들이 느끼는 느낌과 체감이 달라지게 세팅을 해놓은 거죠. 지오메트리 부분도 그렇게 큰 차이는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토잉 캠버 캐스터라든가 무게 배분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스프링과 댐퍼의 세팅 값을 바꾼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어차피 120마력 초반대 토크가 15점 몇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 K3를 타고 마치 너무나 탄탄한 그 느낌 때문에 차의 성능이 굉장히 스포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좀 막 잡아돌리면서 금방 저런 세팅 값이 이제 한계에서 금방 그 무너지거든요, 붕괴가.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일이 생길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뭐 요즘에 워낙 정보의 바다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그런 무모한 행동은 안 할 거라 제가 생각을 하고 디자인 부분도 저런 급에서는 꽤 중요하잖아요. 얼마 전에 리뷰 나왔던 클리오 같은 경우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스템과 프레임 구조를 가지고도 비싼 값을 받으니까 다 디자인으로 뽑아먹는 건데 옆에서 봤을 때는 사실 K3가 압승이에요. 정말 세단 같이 잘 빠졌고 뒤에도 그렇고 저는 사실 이 리뷰를 하면서도 아까 다니면서 소나타 최근에 나온 것들을 주변에 가는 걸 보고 뒤따라가고 아반떼를 보면서 현대의 디자인이 제네시스를 빼고는 정말 크게 손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현대차가 포르쉐나 뭐 이런 고성능의 또는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팬층이 확실한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대중적이고 또 디자인 부분에서 많이 판매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소나타 디자인이나 현재 나온 아반떼 디자인을 만약에 고수한다라고 하면 현대는 크게 판매량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빨리 디자인을 대폭 손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천만 원 초반에 저 정도 옵션과 저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다는 건 그 급의 차를 사는 사람들한테는 축복이죠. 굉장히 가성비는 좋은 차니까 K3냐 아반떼를 놓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때 저는 사실 디자인과 종합적인 부분으로 보면 K3가 낫고 근데 좀 고급 조금 더 정숙하면서 부들부들하게 타기에는 아반떼가 나는데 디자인 부분을 저는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결정은 소비자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제가 느낀 소감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노보스 인더스트리의 행보와 우리 또 제작되는 영상, 쇼핑몰 등등 여러분들이 정말 아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필수로 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구독과 영상을 보면서 추천을 많이 눌러주셔야 저희 회사의 수익이라든가 저희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진짜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상 주변 사람들한테 구독을 권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추천도 좀 영상 볼 때마다 해주시고요. 노보스 엔터에서 올라오는 영상들도 노보스 엔터 채널도 많이 성장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아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기아 K3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장 노보스 인더스트리 프락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추워. 네, 올 크리스마스 겨울이니까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연인에게 따뜻한 성탄절 보내세요. 이렇게 깜깜하게 프락셀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